세종시 가족센터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 MC 유영입니다。大家好，我是主持人李岩，很高兴在同一时间再次与您相逢。 네, 날씨는 춥지만 푸근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유나입니다. 유나 xin kính gửi đến khán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ồng nhiệt nhé. 이현 언니, 이제는 기온도 똑 떨어지면서 살살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겨울이 정말 왔긴 왔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어요. 진짜 겨울 시작은 12월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 평균 기온이 다른 해보다 낮을 거라고 해요. 사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그래서 겨울이 싫어하는데. 저도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네. 상황이에요. 겨울 싫어요. 네. 아마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밖에 없을걸요? 그럴걸요. 네, 겨울 방학도 있고 눈이 오면 신났잖아요. 유나 씨가 살던 곳의 겨울은 어땠나요? 저희 동네는 일단은 겨울은 없어요. 네, 일단 베트남이 기잖아요. 그래서 남쪽 중국 지방, 이게 북쪽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 동네는 일단 겨울은 없고, 근데 북쪽으로 가보면 우리랑 똑같이 사계절이에요. 거기서도 막 눈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쪽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눈 구경도 하고 막 그 추운 게 느끼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눈이 오는 거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네요. 네. 네. 언니 살았던 곳은 어때요? 네, 제가 살았던 서안의 겨울은 한국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1월과 2월 가장 춥고요. 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도 얼른 겨울방학이 되면 따뜻한 베트남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아유,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나가실 때 장갑과 목도리 꼭 챙기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것,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오늘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것.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것.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것. 그날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오늘 첫 곡 미스터 투 하얀 겨울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조센터 기회,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파 FM 93.7 메가헤르츠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 아직 안 드렸잖아요. 저희가 앞서 겨울 얘기를 하면서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날씨가 추워지면 할 수 있는 재미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방콕 집코 너무 하면서 좋죠. 네, 집에다가 맛있는 간식을 사두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추운 계절 나라별 재미있는 영화 추천입니다. 정말 너무나 한복한 주제네요. 네, 생각만 해도 네. 겨울날 너무 추울 때 애들도 방학이잖아요. 그쵸. 네, 애들 방학이라서 밖에도 안 나가고 가족끼리 며칠씩 집에 틀어박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또한 휴가지요. 굳이 어디 가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마치 겨울 잠 자는 곰처럼 몸은 금방 토실토실해지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점점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만의 그런 소소한 한복들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영화를 볼 때 맛있는 간식이 필요하잖아요. 유나 씨는 어떤 간식을 먹고 싶은가요? 먹고 싶은 거야 많죠, 언니. 그죠? 맞아요. 먹고 싶은 거야 많죠. 먹을 거 얘기하면 너무 이거 저거 그쵸. 다 먹고 싶은데.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추운 겨울이 아무래도 어묵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뜨끈한 어묵탕, 네, 뜨겁게 해서 이제 부글부글 뜨겁게 끓여가지고 애들이랑 함께 먹으면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떡볶이를 곁들이면 더 좋겠죠? 와, 어묵탕 너무나 맛있겠죠. 저는 길을 갔다가 어묵을 파는 걸 보면 하나씩 꼭 사 먹곤 하는데요. 그러면 어묵탕 맛있게 끓이는 우리 유나 씨만의 비법도 있나요? 네. 있긴 있죠. 저도 자주 끓여주거든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자주 끓여주고 저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매운 거는 잘 못 먹어요. 그래도 청양고추는 필수. 매운 거는 못 먹어도 이제 어느 정도 칼칼해야지 맞아요. 그 맛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너무 많지 않게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쫑쫑 잘라서 넣어주면 이제 국물이 칼칼해지면 더 맛있거든요.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양념장에는 파를 넣어야지 더 맛있거든요. 어떡해요. 막 먹고 싶어지네요. 언니는 어떤 겨울 간식이 좋아하시는지? 저는 군 고구마요. 고구마요. 네, 일단 구워질 때 냄새가 너무나 좋고 달콤하고 쫀득한 맛 건강에도 좋고요. 고구마를 한 박스 사서 겨울 내내 구워 먹습니다. 올해도 벌써 샀어요. 네, 저도 고구마 좋아하거든요. 네. 군고구마 맛있죠. 맛있잖아요. 저희는 시골집이라서 불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고구마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쵸. 네, 그거 완전히 맛있어요. 맞아요. 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네. 근데 보니까 고구마랑 어묵탕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죠? 네.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 듣고 여러분은 이번 겨울 집콕하면서 볼 어떤 영화들을 추천해 주셨는지 사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I hate that I remember. I wish I could forget what you did last December. You left my heart a mess, but you blew it. How could you do it? Do it?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hat's what you said. I should've known better. You broke my heart again. Boy, you blew it. How could you do it? Do it? Oh yeah. The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Yeah. How could you leave Christmas morning? You broke my heart with no warning. Boy, you blew it. How could you do it? Do it? Oh yeah.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This is all. You broke my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that I found you. 쿵쿵 가슴이 왜 이렇게 가뿐히 쿵쿵 참아도 자꾸 네 생각이 나잖아. Oh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내게 불러준 you are my boo. 아직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아껴줘야만 해 큰맘 먹고 네가 돼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저 눈 위를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혹시 알고 있니 느낄 수가 있니 늘 자랑하고픈 네 여자친구가 되고만 싶은 걸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단 그 다음에 겨울도 너의 곁에 있을게 하얀 눈이 내려
하나도 믿기지 않아 지금 네가 내 옆에 이렇게 손 꼭 잡은 채 걷는다는 게 하얀 눈보다 더 뽀얀 네 볼에 키스해줄게 baby 빨갛게 물들게 baby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기다리던 그날만큼은 네 곁에 있을래 하루 종일 미리미리 약속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전날 미래 걸어 발자국을 새겨 이 길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Girl, you know, I can't even think without you in my life. Yeah, yeah, I know that you know. That's my baby. 와, 그렇군요.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네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들었습니다. 네, 이런 음악들을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확 실감납니다. 우리 도은이한테 선물을 사줘야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선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아이고, 네. 저도 이제 틈틈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물. 근데 제 선물을 누가 사주나요? 맞아요. 우리한테 누가 사줘요? 그러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주는데, 준비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주는 게 좋겠죠? 그쵸. 언니 방송 끝나고 같이 사러 가자, 우리 선물. 가자. 어때요? 네, 네네. 가자. 우리한테 선물을 사줘야죠?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추운 계절, 나라별 재미있는 영화 추천. 이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마홍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영화 반딧불이의 묘라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매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14살 오빠와 4살 여동생이 나오는데요. 전쟁으로 부모님은 잃은 이 두 남매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친척집에서 얹혀 살던 남매는 친척 아주머니의 고박으로 인해 산속에 있는 방공호로 거처를 옮깁니다. 두 남매는 산속 동굴에서 반딧불이를 잡아서 불을 밝히고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아먹으며 살아가는데요. 뒷이야기는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전쟁은 사람들의 일생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 애니메이션을 이번 겨울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반딧불이의 묘, 이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군요. 원작은 소설이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 영화답게 그림 참 예쁩니다. 하지만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림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반대로 전쟁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을 각자의 신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루 빨리 모든 곳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연 언니 사연 하나 또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중국에서 엄청 인기 있었던 영화 인형 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형 뽑기는 얀페이와 펑따모가 감독하고 섬통과 마리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국 본토에서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중국 서홍시에 사는 부유한 부부 마청강과 춘남 부부가 아들 마지예를 후계자가 키우기 위해서 실제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집안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잘자인 연극판 위에서 가난을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웃긴 작품인데요. 그 안에서 중국의 빈부차이의 양극화, 과도한 교육의 진정성 같은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의 스토리는 비록 과장되었지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내 많은 가정의 교육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기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꿈을 탐성할 기회를 잃는 문제를 잘 다루고 있지요. 저도 아이랑 같이 봤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오, 재밌는 중국 영화를 소개해 주셨네요. 일형 뽑기. 와, 엄청 금수저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흙수저인 것처럼 연기하는 이야기인 거죠? 와, 재밌네요. 이 영화가 2024년 중국에서 코미디 영화 1위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흥행 수익이 무려 1조 8천억. 와, 엄청나네요.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것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른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잊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나를 보낸 그 사연 주신 마이홍 씨의 신청곡 타연의 만약에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지안 미소를 띄우면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두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하고 있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추운 계절, 나라별 재밌는 영화 추천, 계속해서 사연 보겠습니다. 이 엘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미국 영화인 미라클 프롬 헤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좋고 신기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영화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과 기적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삶이 힘들 때 신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족이든 아는 사람이든 친척이든 이들이 당신의 등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가족끼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흐리겠지만 그런 감정까지도 모두 아름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 내내 정말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필수로 챙기셔야 하고요. 또 곁에 고소한 팝콘도 있다면 참 좋겠죠. 엘리아 씨가 이 사연을 주시면서 울고 싶은 영화, 하지만 기분이 좋은 영화를 찾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하셨는데요. 그쵸, 슬프긴 하지만 기쁨과 감동도 있는 영화라는 의미겠죠? 네, 저도 미라클 프롬 헤븐 이 영화 아직 안 봤는데요.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흐르고 싶을 때 한 번 꼭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가족과 함께 보면 무척 따뜻한 작품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볼까요? 강태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2001년에 개봉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둘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 봐도 정말 훌륭합니다. 물론 저는 모든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봤지만 첫 번째 시리즈가 제게는 특별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현대 영국과 호크와트라는 가상의 장소인데요. 현실 세계의 드라마와 판타지를 섞어 녹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0살의 고아인 해리입니다. 해리는 갓난 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양부모, 이복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진짜 가족은 아닌 무척 외로운 소년이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해리의 삶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의 11번째 생일에 해리는 부모님이 다녔던 마법학교 호그와트에 입학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해리는 마법을 배우고 빗자루를 타고 나는 법도 배웁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가정도 찾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해리는 평범한 소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날 때 그는 영웅이 되어 호그와트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마법사 중 한 명이 됩니다. 후속 영화에서는 해리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저는 첫 번째 영화가 가장 좋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는 작품 추천해 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지하철역에 가면 혹시 국가 4번에 삼성광장이 있는지 괜히 한 번씩 찾아보곤 했다니까요. 진짜 거기서 뛰어 들어가면 마법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건지 영화에 너무 빠져들었죠. 이 영화 이번 겨울 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모든 시리즈를 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사연 주신 강태규 씨의 추천처럼 첫 시리즈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And all those things I didn't say were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I will scream loud tonight. Can you hear my voice this time?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Prove I'm alright song. My power's turned on. Starting right now. I'll be strong. I'll play my fight song. And I don't really care if nobody else believes, 'cause I've still got a lot of fight left in me. Losing friends and I'm chasing sleep. Everybody's worried about me. In too deep. Say I'm in too deep. And it's been 2 years, I miss my home, but there's a fire burning in my bones. Still believe, yeah, I still believe. And all those things I didn't say were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I will scream loud tonight. Can you hear my voice this time?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Prove I'm alright song. My power's turned on. Starting right now. I'll be strong. I'll play my fight song. And I don't really care if nobody else believes, 'cause I've still got a lot of fight left in me. A lot of fight left in me.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주제곡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네이처 패턴이 부른 파이트송 들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정보들 만나볼까요?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함께 하시죠.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저는 사금입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저는 초려영입니다. 저는 베니에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저는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애기 2명을 맨날 뭐 먹게 하지, 뭐 어떻게 먹어야 좀 키가 좀 크지, 살 좀 찌지도 하고, 저녁에 되면 애 공부는 어떻게 시킨 건지도 하고, 그리고 애들 어떻게 키우면 좀 건강하고 또 하고, 애들 성장 발달 그거 다 스트레스 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일단 남편은 빠질 수 없어요. 남편 스트레스는요. 네. 살면서 스트레스 없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다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보다는 지금 정신이 없이 직장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하면은 밥할 때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매일 뭘 먹어야 될지 그 메뉴를 고르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스트레스보다는 역시 먹는 거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로 제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걱정될 때 힘들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마다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는요,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집을 6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그 30분 안에 어지러 놓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재밌게 놀아라 그랬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울지만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놀아. 네, 그런데 혹시 이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스트레스는 긍정적 효과? 그래도 효과 있다고 해도 저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지지만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고 왜 그런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계속 받으면 안 좋겠지만 시험 시간에 받는 스트레스처럼 단기적으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말은 벼락치기 공부가 효과가 있다는 거겠네요. 둘째, 스트레스는 회복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신체적, 심리적 통제력을 키울 수 있어서 비상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일까요? 저는 스트레스 자주 받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번 힘들었던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성공을 향한 동기부여 역할을 합니다. 마감이 다가올 때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예인인데요. 이때 스트레스는 사람의 행동을 자극해서 상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듭니다. 마감에 쫓기면 다들 속도를 내서 일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알고 보면 스트레스에도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는 가장 좋지만요. 스트레스를 느끼실 때는 이것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믿으시면서 더욱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안녕. 세종시 가족센터 기획,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 세종 FM 98.9와 한밭 FM 93.7MHz에서 송출해 드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MC 배우나 이연, 작가 사금, 이지윤, 출금실, 김이나, 초려연, 베레나, 송곡은 류조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카더 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들려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